7. 새끼 거북과 두꺼비. 돌거북이 완성됐다. 윤초시댁 거북보다 훨씬 작지만 모습은 영락없는 거북이었다. 장훈이 윤초시댁 댁문을 들어서자 마침 윤초시와 마님이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보고 있었다. 장훈은 절을 하고 돌거북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제가 깎아보았습니다. 거북이 아니냐? 아유, 정말 참한 거북이네요. 재주가 참 용하구나. 그걸 나한테 주는 것이냐? 예, 어르신 덕분에 굶지 않고 삽니다. 허허, 별말을 다 하는구나. 어쨌든 고맙게 받으마. 윤초씨는 거북을 들고 연못으로 가서 이리저리 견주어 보더니 큰 거북 옆에 장훈이 깎은 거북을 나란히 두었다. 큰 거북은 면이 매끌매끌한데 장훈이 것은 울퉁불퉁하였다. 장훈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마님은 썩 마음에 드는지 환하게 웃었다. 참 잘 어울립니다. 꼭 어미와 새끼 같습니다. 그렇구려. 허허. 그거 참 네가 석수장의 아들인 게 맞긴 맞구나. 윤초씨는 매우 흡족한 듯 거북을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하였다. 나도 뭐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뭘 좀 주랴? 아, 아닙니다. 허허, 아니다 말해보아라. 장훈은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종이를 주십사고 했다. 종이를? 어디다 쓰려느냐? 저 누이한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편지? 아니, 내가 글을 아느냐? 그게 저 어떤 할아버지가 간단하고 쉬운 글자를 배웠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글자? 그게 무엇인고? 장훈은 지게짝대기로 땅에다 글자를 몇 개 써보이고 소리내어 읽었다. 윤초씨는 고개를 갸웃하였다. 글자가 아니고 무슨 표식 같구나. 허허, 알겠다. 어쨌든 종이를 주마. 윤초씨는 하인을 불러 뭐라고 이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장훈은 윤초씨 등에다 절을 하였다. 잠시 기다려라. 마님은 이렇게 이르고 부엌 쪽으로 갔다. 장훈이 하인이 갖다 준 종이 묶음을 들고 서 있는데 마님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혼자서 아버지 모시고 살림 꾸리느라 힘들지? 아, 아닙니다. 어르신 덕분에. 자, 쌀과 고기니라 아버지랑 먹으려무나. 장훈은 가슴이 울컥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얼른 눈을 깜빡이고 허리를 굽혀 절했다. 고맙습니다. 장훈이 두 손으로 받으며 언뜻 올려다보니 마님이 부드럽게 웃었다. 약간 병색이 있는 하얀 얼굴이 슬픈 듯해서 더욱 고왔다. 참으로 고우신 어른이구나. 장훈은 그대로 선 채 마님이 마당을 지나 마루로 오르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마님은 아들 둘을 차례로 잃었다고 했다. 하나는 어릴 때, 하나는 꽤 장성한 뒤라 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마음병이 깊어 늘 병색이 있다고 했다. 좁은 마음이 어머니를 잃은 내 마음과 비슷할까? 장훈은 막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훈은 바쁘게 집으로 돌아왔다. 고깃국 끓일 생각을 하자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버지, 고깃국은 어떻게 끓이죠? 웬 고기냐? 아버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훈은 아버지가 일러주는 대로 고기를 기름에 덮었다. 물을 썰어 넣은 고깃국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저녁상이 푸짐했다. 역시 고기는 고기구나. 먹으니 바로 힘이 나는 것 같다. 아버지 눈가에 주름을 깊이 지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렇죠? 한 해에 한 번이라도 고깃국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장훈은 냇가에서 길쭉한 돌 하나를 발견했다. 팔뚝만한 것이었는데 손에 들고 보니 길게 누운 소 같았다. 다음날 장훈은 은행나무 짚에 나무침 불어주려 갔다가 외양간에 누워서 천천히 되새김질하고 있는 소를 주의 깊게 보았다. 소는 햇볕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큰 입을 우물우물 움직였다. 장훈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 등짝, 파리 쫓느라 가끔 제 엉덩짝을 후려치는 꼬리를 보았다. 며칠 동안 나무찜 없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소를 들여다보았다. 너네 집에는 논도 없는데 소는 왜 그리 열심히 보느냐? 그 집 함지댁 아주머니가 머리를 콱 쥐어박으며 장난을 걸었다. 장훈이 멋쩍게 머리를 긁자 아주머니가 시렁에 얹어둔 소꼬리를 내려 인절미 몇 조각을 주었다. 장훈은 소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돌을 다듬기 시작했다. 날마다 어둑해져서 안 보일 때까지 열심히 다듬었다. 한 달도 더 걸려서 소 먹더미를 다듬고 나니 장훈은 마치 소 한 마리에 들인 듯 마음이 넉넉했다. 완성된 소는 솜씨가 서둘러 거칠고 투박했지만 마음에 들었다. 장훈은 아버지에게 소를 내밀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암소 한 마리 드립니다. 꼭 진짜 소 같구나. 나중에 제가 돈 벌어 논도 사고 밥도 살 거예요. 그리고 소도 한 마리 꼭 사겠어요. 그래, 꼭 그리하여라. 아버지는 한박 웃으며 진짜 소를 만지듯 소 등허리를 쓰다듬었다. 돌을 다듬어 뭔가 만들어내는 일이 장훈에게는 더없이 흥미진진했다. 어느새 산이나 개울가에 올라갈 때면 돌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저녁에 나니가 집에서 써본 글이라며 슬그머니 종이를 꺼냈다. 꽤 긴 글이었다. 장훈은 나니와 같이 소리내어 읽었다. 주로 꽃이나 약초 이름이 많이 들어간 글이었다. 뒷산에 도라지 꽃이 많이 피었다. 도라지는 꼭 아기가 입을 오므린 것처럼 꽃잎을 오므리고 있다. 도라지는 꽃잎만 예쁜 것이 아니라 뿌리도 약재가 되어 우리에게 쓸모가 많다. 아이고, 누가 약재의 영감 손이 아니랄까봐.
그러게 말이다. 오복이 맞장구를 쳤다. 셋은 와르르 웃었다. 장훈은 문득 토끼는 할아버지 말을 떠올렸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무나. 장훈은 나니와 자주 만나서 같이 글자도 익히고 하니 어릴 적 같이 놀던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나니는 장훈 손에 미처 못 가는 부엉이를 슬쩍 해주거나 요령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글자 공부를 마치고 장훈이 오복과 나니를 배웅하러 마당에 나오니 장독대에 두꺼비 한 마리가 눈을 껌뻑껌뻑하며 장문을 바라보았다. 저 녀석 봐라, 넉살 좋네. 남의 집 장독에 떡하고 버티고 앉은 것 봐. 오복이 옆에 있는 긴 장대를 들었다. 슬쩍 건드리니 두꺼비가 옆으로 풀쩍 옮겨 앉았다. 한 번 더 건드리니 또 옮겨 앉을 뿐 도망가지 않았다. 저 녀석 앉음새가 제법 의젓하지 않아? 그래, 어째 만만치 않은 녀석 같네. 너희 집에 복덩어리라도 갖다 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 저 녀석 마음에 든다. 장훈은 두꺼비 목이 꿀렁거리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틈만 나면 장훈은 또 헛간에 틀어박혔다. 날이 점점 더워졌지만 헛간에 파묻혀 돌을 만지고 있으면 더운 줄도 몰랐다. 굵은 땀방울이 툭 하고 손등에 떨어지기도 했다. 장훈의 손에서 두꺼비 한 마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정말 복이라도 가져다 줄 듯한 두꺼비였다. 우리 집엔 진짜 두꺼비가 있으니. 장훈은 복두꺼비를 배주머니에 싸서 나무집 안에 넣었다.